자, 두 번째 주제, 또 경기 침체냐? 네, 이런 얘기 또 한번 해봐야죠. 아니, 진짜, 아유, 저는 막말 이런 거 안 하고 되게 고상하게 막 되게 착하게 네,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제 눈에는 막 보일까요? 막 저런 침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 있잖아요. 막 뒤에 막 경기 침체 온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겁주고 막 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이 사람들인지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얘기는 못하고 막 답답한데 이 세상 욕은 내가 다 먹고 있고 진짜 나쁜 인간은 저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인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는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저는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걱정이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 수년 후의 문제고, 제가 방송국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뭐 제 내용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슈 또 경기 침체냐? 라는 제목인데요. 볼게요.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나와도 빅테크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프랭클린 템플턴 아테 투자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몇 년간 보였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내년에는 미국의 부동산이나 소비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경기 둔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하죠? 그죠? 연준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죽이는 거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소비에 대한 부분, 지금 소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둔화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과는 무관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혁신, 에너지. 맞아요. 최근에 미국 증시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7 있죠. M7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AI라는 새로운 기회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도 수익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동남아의 성장세도 주목했다. 일본은 잠재적으로 수익률 곡선 제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조작이죠. 이게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동안 성과가 저조했던 자산 규모가 큰 일부 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날 또 미국의 금리 종결 가능성을 두고 신중론, 이건 저랑 조금 다르긴 한데, 최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은 근거로 금융 여건의 긴축, 미 장기채 상승을 든 것은 흥미롭다고 분석했고, 하지만 부사장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몇 달간 인플레이션 하락이 다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률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반박해 볼게요. 지금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일단 빅테크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이 AI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나왔기 때문에, 혁신이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사실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저는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라 생각해요. 근데 전기차 시장에 지금은 악재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보면 막 소비가 둔화됐고 전기차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이제 지원금도 줄이고 중국에서 LFP 넣어가지고 싼 거 들어와서 테슬라 점유율, 하여튼 온갖 얘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 LFP에 대해서는 우리 겨울 지나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겨울 지나고 이번 겨울 지나고도 과연 LFP가 그때까지 LFP로 살아 있을지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계속 ING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 쪽은 유일한 문제가 내년에 진짜 바라지 않는 건데, 미국이 대선 있잖아요. 11월 달에 1년 후에. 근데 공화당에서 거기도 진짜 우리나라나 걔네나 똑같아. 걔네도 할 사람이 없나 봐. 그것도 1등 트럼프잖아요. 이 민주당이 바이든 나오니까 또 둘이 붙어요. 근데 만일 트럼프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대놓고 얘기해요. IRA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미국 지금 재정 적자 줄여야 되는데 돈 쓸데없이 많이 쓰고 있고, 내가 되면은 전기차 에너지 관련 확 다 엎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보조금 다 줄여버리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바이든 정부의 정책발로 올라왔었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 관련 쪽은 아무래도 기운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바뀐 게 뭐냐면, 다행인 게 바이든이 대통령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저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진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확 커졌으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확 커졌잖아요. 지금
확 커지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됐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트럼프잖아요. 대통령이 됐어. 분명히 나의 마음속에서는 아 저거 진짜 갈아엎어야 되는데 엎기에는 거기에 너무 많은 표들이 있어. 어쨌든 대통령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표들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 이게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에 성장이 확 해버리고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2차전지 업종을 못 건드릴 것 같은 거예요.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결론은 뭐다? 그냥 2차전지는, 전기차는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중간에 무슨 지금 뭐 막 얘기들 되게 많은데,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싸구려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는 싸구려기 때문에 올 겨울 지나고 한 번 더 하죠. LFP 관련은 올 겨울 지나고 한 번 더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빅테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빅테크 쪽은 어쨌든지 간에 AI 혁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업종과 테마와 연관이 돼요. 챗GPT 나왔죠? 반도체 쪽 가겠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 가면 디스플레이, 이 IT 쪽 전반에 싹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주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자주 보여드린 내용이죠. FF 금리라고요. Federal Funds Rate죠. 뭐냐면은 연방기금금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그 갭 차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전에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을 때, 즉 마이너스로 들어갔을 때 몇 개월 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해드린 적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도 살짝 들어갔었죠. 그리고 지금 확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항상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보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항상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일 때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위로 플러스로 올라오고 나서, 그죠? 올라온과 동시에 이제 침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나서 한참 밑에 침체, 올라오고 나서 한참 밑에 침체, 여기도 올라오고 나서 한참 밑에 침체, 그죠? 근데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직 마이너스예요. 안 올라왔죠?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역전되고 나서 얼마 정도 후에 나온다라는 계산도 있지만, 역전되고 나서 다시 이제 역전이 풀려서 다시 플러스로 들어오고 이제 몇 개월 후, 이렇게 계산하는 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역전되고 나서 이게 플러스로 올라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그때쯤 돼서 상황을 본 다음에 침체로 들어가는 게 언젠지 계산하는 게 사실은 디테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있잖아요. 이거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 2년물은 보통 정책금리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이 10년과 2년의 그 금리를 비교했을 때 10년짜리만 온갖 난리를 쳤죠. 10년짜리만 온갖 난리를 치고 사실상 2년짜리는 딱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만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2년짜리를 보시면 딱히 그 없어요. 그냥 훅 떨어질 때는 떨어졌고 딱히 그렇게 변동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만하죠. 2년짜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요. 상단 박스에서 흘러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었지만, 뭐 이런 케이스는 별로 케이스고 그냥 옆으로 흘렀거든요. 근데 10년짜리를 봤을 때 얘 혼자만 지금 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2년물짜리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딱히 그렇게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흐름만 유지가 됐는데 10년물 지 혼자 진짜 미쳐 발광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갭이 벌어진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2년물 금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2년짜리는 정책금리라고 그래요. 써드릴게요. 이것도. 2년물은 이거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2년물은 보통 정책금리예요. 자, 근데 정책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일 어쨌든 지금 상황은 2년물은 딱히 뭐 없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흘러가는데 10년짜리만 진짜 막 미쳐서 발광하고 있죠.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의견이자 소설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얼마 전까지 생각은 정말 빨라야지 금리 인하가 2분기 말이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2년물은 정책금리인데 최근에 사실상 거의 2년물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10년물 혼자 미쳐 발광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일 내년에 연준이 인하를 한다고 했으면 2년물 정책금리가 먼저 반응했었어야 돼요. 얘가 먼저 내년에 뭐 인하하고 위험하다 했으면은 2년물 금리가 제가 봤을 때 밑으로 쭉 빠졌어야 정상이에요. 이미 쭉 빠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2년물 금리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염두를 안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지 뭐 증권사에서 뭐라고 하든지 분석하든지 뭐 상관없어. 그건 걔네들 의견이니까 걔네들 의견 따로 가고 저도 제 의견 따로 주면은 어쨌든 내년이 정말 미국의 시장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라고 하거나 위험하다 싶으면 2년물 정책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안 움직였어요. 딱히 움직인 거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염두를 안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맨날 그러죠. 지금 계속 자르잖아요. 올해도 계속 뭐 피벗이니 뭐니 뭐 말도 뭐 올해 초부터 계속 피벗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맨날 나왔던 게 도대체 피벗은 니들이 원하는 거고 연준이 원하고 파월이 원하는 건 피벗이 전혀 아닌데 왜 자꾸 그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던져놨는데 만일 피벗을 진짜 원했고 피벗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2년물 금리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잘 체크하세요. 차라리 그 PC나 여러분 관심 있으신 그런 내용들에 2년물 금리를 딱 저장을 해두세요. 그래서 2년물 금리가 과하게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아 이건 내년에 뭔가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2년물 금리는 오히려 횡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은 딱히 금리 인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 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후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게 좀 넓힌 겁니다. 좀 넓힌 차트인데 지금 현재 10년물 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지금 4.576이잖아요. 근데 이때랑 비슷했던 게 언제입니까? 이때죠. 제일 최근에 언제예요? 2006, 7년 6에서 2007년 정도 되겠죠. 빨간색 요 구간.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좀 뭔가 한번 비교해서 분석을 해봐도 되겠죠. 물론 저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낮았어요. 뭐 2~3%밖에 안 됐어. 낮았는데 지금이랑 저 때랑 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2006년 7년 제가 방금 써드렸잖아요. 지금과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이 비슷했었던 2006년도 2007년도 라인을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희한하다잉. 동결이네. 희한하네. 지금과 제일 비슷한 수준이 이때인데 이때도 동결했네. 자 보겠습니다. 2006년도 줄라이부터 쭉 동결했어요. 물론 위에 왔다 갔다 했는 게 무시. 그냥 5.25 사이에서 하고 2007년도 줄라이까지 딱 1년 동안 동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5.25 이때 5.25 동결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들어서 내리기 시작하죠. 확 내리기 시작하죠. 5에서 이제 4.7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죠.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GDP를 볼게요. 자, 2004년도에 GDP가 얼마냐? 3.9%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뭐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그 2005년도에 GDP가 얼마였냐? 3.2%였어요. 그 2006년도에 GDP가 얼마냐? 미국 GDP입니다. 3.3%였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GDP가 2.2%였습니다. 미국이. 자, 최근에 얼마였어요? 4.9잖아요. 4.9였나? 4.8이었나? 그죠? 말도 안 되는 GDP가 나왔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10년 이 기준금리가 비슷한 상황이 2006년, 2007년도였고 이때 당시 GDP가 3%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GDP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성장률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2006년도, 7년도에 과연 미국 증시가 어땠을까? 2006년도, 7년도에 미증시가 과연 어땠을까? 갑자기 궁금하죠? 저 때랑 지금이랑 금리 동결 시점도 비슷하고 저 때보다 지금이 GDP도 훨씬 더 높고 이거 더하기 이게 뭐냐면은 연준 자산 크기예요.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그냥 뭐 뒤에 빼고 지금 84만 4,572 나오죠? 근데 지금 84만인데 지금 얼마예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760만 얼마? 연준 자산은 저 때 2006년 7년보다 지금 거의 7배 8배가 훨씬 더 돈이 많은 상황이다. 자산 규모가 7배 8배가 돈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아 여기 중간에 요거 올라가는 거 이건 올해 초에 SVB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을 때 돈 쭉 땡기다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있을 때 한번 확 땡긴 거. 근데 지금 많이 줄이긴 줄였지만 2006년도 7년도보다 지금 연준 자산은 한 7배가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다? 개소리다. 그런 의미예요. 2006년도보다 지금 GDP도 높고 그리고 그 높은 금리 상황에서 기준금리 1년 동안 홀드한 상황도 지금이고요.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죠? 2006년도 7년도 지수가 어땠는지 그냥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전에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2009
9월 요때쯤이겠네. 이게 S&P 500이니까 S&P 500 한 1250포인트부터 2007년도 9월 요 정도 10월까지 요 정도 칠까요? 고점까지 쳐도 되겠다 그죠? 1100포인트. 네, 이 정도네요. 1250에서 1500 한 300포인트 한 30%? 3, 40%?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보세요. 지수가 꺾인다고?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좀 하고, 제발 생각을 좀 하고 말합시다. 우리 침체라는 거는 누군가가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침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금리 수준도 비슷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높진 않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더 부담스럽겠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부담이 좀 지금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꼬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알아두셔야 될 게 CPI 지수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CPI는 매달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CPI에는 구성 항목이 매달 최신화되는 항목이 몇 개 없어요. 특히 쉘터 같은 애들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8개월 만에 한 번씩 리부팅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 CPI 지표가 지금 당장 지난달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구성 항목들이 매달 새로 계속 리프레시가 되면서 막 그 항목 지표를 만들고 그 숫자를 만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리부팅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준 게 민망하죠? 지금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저는 매번 방송 나와서 밤에 은솔 앵커님이랑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PC라는 게 있는 줄 몰랐잖아요. 코어 CPI라는 게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뭘 한번 했었냐면은, 진짜 이거 농담 아니고 처음에 CPI라는 게 있었어요. C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아, 매달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저 한두 개만 빼면은 진짜 우리가 뭔가 이게 또 여러분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뺍니다. 못 빼요. 변동성 높은 거 음식료랑 이거 뺍니다. 그래 나온 게 뭐예요? 코어 CPI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으라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어. 코어 CPI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코어 CPI라는 게 생긴 게 CPI가 나왔다가 매달 이게 리부팅이 안 되니까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2개 빼고 그래서 코어자 붙여서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 뭐 진짜 코어 CPI들 뭐 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나왔어요? 슈퍼코어 CPI 나왔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슈퍼코어 CPI가 나왔죠. 제가 봤을 때 좀 있으면 CPI를 대체할 만한 어떤 지표가 나오는데 갑자기 관심사를 PC로 돌려버리네? 그 PC에 또 코어 PC가 또 생겼어요. 전 그거 보면서 느낀 거, 아니 언제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CPI, 코어 CPI, PC가 나올 때마다 방송을 보고 그거 9시 반에 발표된 거 리프레시를 눌러가면서 그걸 갖다 보고 있었고, 아니 저거는 매달 업데이트되는 자료도 아닌데 왜 저걸 보고 앉아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의미부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쵸? 다이아몬드도 야 반짝이고 되게 이건 단단해, 가치 부여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1년 동안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에요. 저도 안 봐요. 밤은 이제 해외 개장 방송이니까 밤방송 보면은 가면 이제 여쭤보죠. 은솔 앵커님한테 앵커님 얼마 나왔어요? 그럼 앵커님이 이제 그때서 이제 알려주시죠. 앵커님은 항상 그런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CPI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최근에 쉘터가 좀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확인하는 그 CPI보다 실제 CPI는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겠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팩트예요. 훨씬 낮을 거예요. 그게 아마 한 두어 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얘기 했던 거예요. 날 덥고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 CPI 안 보실 거예요 그랬잖아요. 안 보잖아요 지금 아무도. 내년에 좀 봄쯤 되면 안 볼걸요? 근데 뭐 시장 좋아가지고 막 시장 좋으면 뭐 그런 거 뭐하러 봐요. CPI, PC도 프레드가 어떻고 이런 뭐 안 보잖아요. 10년물이 어떻고 몇이야? 10년물이랑 2년물 봐냐 3년물 봐냐 3개월물은 뭐냐? 3개월물 보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년물과 3개월물 비교하셨던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되게 부끄러운 과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내년에 침체가 와도 만일 뭔가 시장에서 선두하거나 핫한 업종이 없게 되면은 좀 꺾일 수 있겠지만 AI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쪽 라인은 이거는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터넷이 개발되고 나서 시대를 바꿔버리는 어떤 발명품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도 직접 그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 돈 엄청 쓰고 있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지수가 줬던
2006년도, 2007년도보다 오히려 성장률은 지금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돈도 그때보다 한 7배가 많고, 연준이. 그리고 그때 딱 1년 동안 금리를 홀드한 동안에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됐을 때 지수가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TV를 돌려버리십시오. 자,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